올해 78.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오늘도 여느 때처럼 개량한 복을 입고 조금 낡은 가방을 들고 은행을 찾았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니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반겨주더라고요. 은행 안은 분주했어요. 정장을 쫙 빼입은 젊은이들이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오가고 비즈니스 가방을 든 중년 신사들은 창구 직원과 친근하게 대화 나누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이 조금 굽었고 걸음도 느릴 수밖에 없었죠. 어서 오세요, 김 사장님. 장 부장님, 오늘도 멋지시네요. 직원들의 밝은 인사가 여기저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 누구도 인사를 건네지 않더군요. 괜찮아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이제는 서운하지도 않아요. VIP 창구가 보였어요. 30년 넘게 이 은행을 이용해온 저는 늘 그곳에서 업무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 직원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엔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기서 업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공손히 물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며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여긴 VIP 고객 전용이에요. 일반 창구는 저쪽입니다. 아, 저는 항상 여기서 거래했는데요. 당황한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그제야 그녀가 고개를 들더군요. 눈에 띄게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긴 VIP 고객만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창구로 가셔야 해요. 그 순간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옆자리 창구에서는 다른 직원이 비싼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커피를 대접하며 친절하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서글프게 느껴졌죠. 제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그 직원이 말을 끊었어요. 할머니, 지금 손님이 많아서 바쁩니다. 저쪽 일반 창구로 가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자산이 무색하게 오늘 저는 그저 한 명의 귀찮은 노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어요. 그때 옆에서 다른 직원이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요즘 노인분들은 왜 이렇게 자기 자리를 모르시는지.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제 통장에는 150억이란 숫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손에는 낡은 통장을 쥐고 있었어요. 통장 속 숫자를 바라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오늘 이 작은 일이 제 인생에서 아주 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될 줄은. 150억.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이에요. 남편과 함께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하나둘 늘려갔죠.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도 혼자 꾸준히 투자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저 검소한 할머니지만 제 통장 속 숫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어쩐지 우습기도 했죠.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만 나를 판단한 오늘 차 한 잔을 마시며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30년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이용해온 은행이었어요. 예전엔 항상 반갑게 맞아주던 김 부장님도 계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래된 집 전화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오늘 은행 다녀오셨어요. 아들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자주 보진 못하지만 늘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죠. 응, 다녀왔어.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했어. 저도 모르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VIP 창구에서 쫓겨났는지, 직원들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했는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고요? 당장 항의해야 해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그냥 넘기자고 달랬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엔 이미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아들아, 엄마가 내일 그 은행에 갈 거야. 그리고 모든 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응,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야. 30년 넘게 거래한 은행인데 이제 와서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더 이상 그곳에 내 돈을 맡길 이유가 없지.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동의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내일 한국에 들어갈게요. 함께 가시죠. 아니야.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할 일이야. 넌 내 사업에 집중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내일 그 은행 직원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알게 되면 그들의 태도는 과연 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침대에 누워 내일을 준비했어요. 눈을 감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거였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가장 깔끔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150억 원이 움직이는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내 자산의 가치를 세상에 당당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침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어요.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라 한산했죠. 저는 어제처럼 곧장 VIP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 자리에 여전히 박지연 씨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뵙죠? 박지연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눈빛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할머니, 죄송하지만 여기는 VIP 고객 전용 창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내 통장을 먼저 확인해 주시겠어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박지연은 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하자마자 박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을 약간 벌린 채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하더군요. 이게 최말순 고객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박지연은 몇 번이나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박지연은 뒷문으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몇 분 후 키가 큰 중년 남성이 박지연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름표에는 이재온 지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최말순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불편을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재온 지점장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이재온 지점장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제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려고 왔습니다. 순간 이재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모든 금액을 혹시 다른 상품으로 변경을 원하시는 건 아닌지요? 아니요.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른 은행을 이용할 예정이에요. 이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나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제 이 은행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시나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박 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재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님, 인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금액이면 사전 예약도 필요하고요. 박지연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지연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지시했죠. 제가 은행 로비의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은행 안이 갑자기 분주해지는 게 보였어요. 아마도 150억이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죠. 창밖으로 봄 햇살이 환하게 비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은행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겠구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날 오후 이 지점장의 사무실은 긴급 회의로 북적였어요. 제가 인출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뒤편에선 부산한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계속 울렸고 직원들은 서둘러 오가며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최말순 고객님이 왜 갑자기 150억을 인출하신 거야? 본사에서 급히 달려온 듯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VIP 관리부장 김성태라고 소개했어요. 어제 우리 직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VIP 고객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대응했어요. 이재훈 지점장이 설명했죠. 그 말에 김성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최말순 고객님은 우리 은행 톱10 고객 중 한 분이시라고. 그들의 대화가 제 귀에도 들려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묵묵히 서류 작성에 집중했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지현 씨는 창백한 얼굴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지현 씨, 괜찮아요? 제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박지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니요.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그 말에 박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아니, 그건 변명이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느껴졌지만 이미 전 다짐을 끝낸 상태였어요. 은행과의 30년 인연을 정리할 때가 된 거죠.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치자 이재훈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특별 금리와 혜택을. 지점장님, 결정은 이미 내렸어요. 제 돈은 저를 존중해 주는 곳에 맡기고 싶습니다. 이재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김성태 부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최말순 고객님, 제가 본사 VIP 관리부장 김성태입니다. 이번 일 정말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특별히 사은품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김 부장님, 제가 필요한 건 사은품이 아니에요. 그저 인간적인 대우였죠. 김성태는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고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본사에서 긴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고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이 되실까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 그들의 표정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는 150억 원이 이체된 새로운 은행 통장을 들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어요. 뒤에는 굳은 표정의 이재훈, 눈물을 글썽이는 박재현, 그리고 망연자실한 김성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은행 VIP 고객 홀대 사건 30년 인연 끄는 150억 할머니의 선택. 텔레비전 뉴스에서 제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죠. 그저 조용히 살아온 제 인생에 이렇게 수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은 몰랐거든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며칠 사이에 최말순 할머니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습니다. 외모로 판단해선 안 된다. 는 말이 기사 제목마다 굵은 글씨로 박혔고요. 처음엔 불편했지만 점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며칠 후 소비자 인권 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고령자, 여성, 그리고 장기 거래 고객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혹시 이번 주말 저희 포럼에서 이야기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죠. 무대 위에 서본 적도 없고 그런 자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결국 전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작은 강당이었지만 자리가 꽉 찼어요. 저는 한복을 단정히 입고 마이크 앞에 섰죠. 사람들은 고요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믿고 맡긴 곳에 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제 돈의 크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요.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은행에서 일해요. 오늘 할머니 말씀 들으며 제 일하는 방식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에 저는 그제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그날 밤 새 은행의 지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말순 고객님, 저희가 고객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을 먼저 보는 은행 캠페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광고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사진발이 잘 안 받아서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전 더 이상 검소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아야 마땅한 150억 원의 주인이자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낸 이름이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